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스프링 그리고 리플렉서를 소개하러 나온 한국어메이교육부 허일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뉴트리라이트 교육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이제는 이스프링 그리고 리플렉서 우리 어찌 보면 5월 달에 가장 또 필요한 제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물 한 잔씩 다들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 한 잔씩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물 드시면서 이거 물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셨나요? 네, 아마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라이브를 보고 계신 리더님들은 다 이스프링 물을 드셨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스프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프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요즘은요, 이 물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신경 쓸 게 참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많은 것들 신경 쓰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시고 식사하기 전에도 또 후에도 또는 뭐 자기 전에도 말 그대로 하루에 뭐 많게는 정말 십수번을 마셔야 하는 이런 물을 드실 때마다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경 써서 다른 것들은 정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건강에 어찌 보면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런 물만큼은 내가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게 드실 수 있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스프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띄워놓은 이런 그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생제, 바로 잔류의약물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잔류의약물질, 특히나 항생제,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을 때, 또 증상이 조금 심해졌을 때는 항생제 처방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항생제, 정말 아플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약물, 또 물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치료제인가 환경오염원인가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계 지도와 함께 뭐 전 세계 연간 항생제 사용량부터 강으로 유입되는 양, 또 수계 유입 총량까지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항생제가 다시 우리가 버리게 됐을 때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섭취를 했을 때를 이제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사용을 한 후에 남은 약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약국에 갖다 주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을 또 하다 보면은 매번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무심코 뭐 싱크대 또는 뭐 변기통 이런 쓰레기통 이런 쪽에 버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수도로 또 더 나아가서는 강이나 바다로까지로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1, 2년이 아니라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항생제 사용량 대비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양, 또 비율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마시는 물조차도요, 뭐 하수라던가 강이나 바다에서 또 결국에선 오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항생제가 버려지고 우리가 유출이 되는 것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과불화화물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PFAS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절 만나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제가 이 과불화화물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과불화화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요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돼 하는 물질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잔류의약 물질도 있을 것 같은데, 과불화화합물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앞선 두 가지에 대비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불화화합물 앞선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만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혹시라도 주변에 아직 과불화합물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앞으로 이 과불화합물이 얼마나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물질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고요. 이 과불화합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찌 보면 좀 편리함을 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급 등산복의 방수 소재 또는 코팅 후라이팬 또는 뭐 종이컵 또는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자주 쓰이는 팝콘 이런 종이 봉투 이런 많은 것들 뭔가 액체가 닿아도 젖지 않고 방수가 되거나 이걸 좀 이게 튕겨내는 그러한 물질의 역할을 하는 게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십 년간 인간 세상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줬죠. 근데 이 역시도 지금 수십 년간 사용이 되면서 이제 폐기가 됐을 적도 있을 거고요. 버려진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버려줘도 괜찮을까?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웬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뭐 코팅 후라이팬에 이제 코팅이 벗겨지면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과불화물의 도포가 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벗겨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몸속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몸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불화 화합물의 대표격인 이제 물질로 알려진 게 PFOS와 PFOS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심지어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인체에 끼친다라는 걸 많은 이제 논문이나 연구 발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보다 어찌 보면 좀 미국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미국 이렇게 국기가 아니죠. 그 지도를 갖다 놨는데 미국 내 PFAS 오염 현황이라고 해서 하늘 색깔 점들이 굉장히 촘촘촘하게 지금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주요 대도시들이 몰려 있는 뭐 서부부터 동부, 뭐 중부, 뭐 이렇게 굉장히 하늘 색깔이 진하게 있는데 이만큼 지금 미국 내의 하천, 강이나 하천에서는 과불화 화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옛날 자료 아니고요. 제가 이번 라이브를 위해서 2026년 가장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강이나 하천에서 과불화물에 대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불화물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조금 더 몇 년 사이에 엄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또는 안심하고 마셔야 하는 이런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 과불화 화합물, 잔류의약물질까지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경 쓰여서 물 못 마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프링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안심하실 수 있게 미세 플라스틱은 99% 제거, 과불화 화물은 NSF에서 인증하는 전 7종에 대한 인증 다 통과를 했고요. 잔류의약물 역시 NSF에서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검증받고 또 통과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 우리 뉴 이스프링, E3 카본 필터란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3 어떤 뜻일까요? 네, 이스프링의 E고요. 3, 세 단계의 레이어. 이 필터링을 거친다라고 해서 E3 카본 필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이름의 뜻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가치라던가 애정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 3단계가 어떻게 거쳐지냐면요. 첫 번째 프리필터, 가장 큼지막한 물질들을 걸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디펜스 가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본 블록이 가기 전에 중간에서 한 번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카본 블록 필터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이쪽에서 걸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 개의 층은 겉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필터 한 개 있죠. 이게 이제 세 개의 단계나 거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세 플라스틱 99%나 걸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디펜스 가드에서 걸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수기를 고르실 때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정수기를 내가 이렇게 딱 고르고 있었어요. 후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조건은 정수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럼 이제 뭐 걸을 수 없는 것들 카테고리화 될 거고 걸을 수 있는 것들 나누시겠죠. 그럼 걸을 수 있는 것들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걸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걸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럼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겁니다. 아, 저희는요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어요 라고만 말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아, 저희는요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품이나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것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그만큼 걸을 수 있는 거 어디서 인증받으셨는데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그럼 아마 우리 이스프링이 정말 이 손꼽히게 다시 한번 눈에 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장점 맞고요. 그럼 걸을 수 있으면 이제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당연히 체크해 보셔야겠죠. 근데 우리 이스프링 아까 얼마나 걸은다 그랬죠? 맞습니다. 99% 걸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99%가 그냥 아무 기관에서 걸러낸 게 아니고 인증받은 게 아니고 NSF라는 어찌 보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신력과 인증의 힘을 갖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한 큰 메리트이자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NSF라는 기관은요. 수처리 관련, 정수처리 관련해서 어떤 뭔가 인증을 받으려면 시험이 진행이 돼야겠죠. 이런 시험이 진행되려면은 시험을 진행을 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할 겁니다.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런 절차는 누가 만들까요? 네. 아마 이런 절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그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기관이 NSF입니다. 그리고 그런 NSF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인증받는 그 기준이 85%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수기가 정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물을 떴는데 이 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85% 정도가 걸러진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이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암에 있는 이스프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잠깐만, 오케이, 인증받은 건 좋은데 10몇 프로가 아직 그럼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그것도 용납을 못하겠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해서 우리는 99%라는 그 놀라운 수치까지를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99%를 걸은다라는 이 결과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껴지시죠? 다음입니다. 아까 신종의약품, 제가 아까 항생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스프링 신종의약품 19가지에 대한 인증도 받았습니다. 일 19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면 제일 베스트인데 다 기억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조금 핵심이 될 만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사졸. 네, 지금 제가 핵심이 되는 것들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귀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 설파메라진 이거 핵심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 처음 들어보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설파메라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요. 이걸 다 외우세요, 기억하세요라기보다도 한 가지가 지금 공통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되죠? 맞아요. 설파 땡땡땡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리더님들은요, 이 설파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네, 설파가 붙으면요,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이런 게 붙으면은 아하,
항생제 성분을 의미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누구님 저희 거는요 설파메라진도 걸러줘요 하면은 리더님들이 혹시라도 방금 이해가 안 되셨던 것처럼 내 얘기를 듣는 누군가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설파메라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일상생활에서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님 설파메라진이라 그러면 조금 어렵죠. 앞에 설파가 붙으면은 항생제 성분까지 걸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항생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오염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프링을 쓰시면은 그런 것들까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네.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불화화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불화화물의 또 다른 별명 불멸의 화학물질입니다.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또 인체와 환경에 농축이 되고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불화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안 좋다라고 알려진 PFO와 PFOS 말씀드렸죠.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포함한 하위 5종에 대한 과불화 화합물, 즉 NSF에서 현재 인증하고 있는 전 7종에 대한 인증을 뉴 이스프링은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잔류의약물질, 아까 항생제도 포함이 됐었죠? 과불화 화합물까지. 말 그대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세상에서 이스프링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네. 여기까지가 이제 E3 카본 필터, 이스프링의 3가지 단계를 거친다 했던 이 E3 카본 필터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이 E3 카본 필터를 거치고 내가 물을 떴을 때 바로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이스프링은요. 어떤 단계죠? 맞아요. UVC LED 기술력을 한 번 더 거칩니다. UVC LED 기술력을 한 번 더 거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까지 한 번 더 안심시켜 드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까 E3 카본 필터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 UVC 기술력도 있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요. 맞아요. 물리적인 필터링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일정 부분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물리적인 필터로 완벽하게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UVC라는 빛을 쬐어주면서 완벽에 가깝게 비활성화, 살균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3 카본 필터 다음에 UVC LED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컵 소독기, 컵 살균기 이런 것도 본 적 있으실 거고, 아직 뭐 아이가 어린 집들 같은 경우에 젖병 소독기도 많이 쓰실 거고요.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다 UVC입니다. 근데 UVC도요. UVC라고 다 똑같은 UVC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UVC도 파장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가장 강력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파장이 보니까 265나노미터더라라는 거였고 우리 뉴 이스프링의 파장은 265나노미터에서 269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지금 보시는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의 비활성화 결과물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필터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들은 완벽에 가깝게 걸러주고 거기서 잡지 못한 건 마지막 단계인 어찌 보면 컵으로 나오기 직전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이런 UVC LED 그것도 가장 강력한 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심을 더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NSF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 그랬던 NSF에서 다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코까지 찡그렸습니다. 코까지 찡그리면서 인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증이란 걸 강조를 했냐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규정 준수와 인증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규정 준수라는 게 있고 인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규정 준수는 뭐고 인증은 뭐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스프링에서는 구형 이스프링에서도 마찬가지고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아마 우리 지금 아미 사업을 하고 계신 리더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하게 우리 거 NSF 인증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과 또 비용과 시간과 기술력이 요하는 과정이자 절차입니다. 이 인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NSF가 직접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직접 통과를 했을 때 NSF가 직접 땅땅땅 이 제품은 우리가 인증합니다라고 말해 주는 걸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규정 준수는 뭘까요? 네, 설명을 한번 보시죠. 기업이 NSF 표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의미더라. 이건 대개 그 자사 제품의 자체적인 주장일 뿐이며 그 타당성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 준수 여부가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생각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적혀 있는 내용들, 인증대 규정 준수 이 내용은요, 실제 NSF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번역만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만큼 NSF 측에서도 이제 이 NSF가 그만큼 공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시험기관이라던가 이런 인증기관에서 저희는요 NSF의 인증 절차를 따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문구를 쓰고 이런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우리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눈여겨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경계하셔라 라는 그런 안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SF의 절차를 따라서 인증 시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뉴이스프링은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NSF의 절차를 따랐습니다가 아니라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무려 NSF 4가지 인증이나 통과를 받았고요. 42항목, 53항목, 55B 항목, 401 항목까지. 역시나 이 4가지 숫자 자체는 구형 이스프링에서도 우리가 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롭진 않으실 거예요. 익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4가지 인증이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노력이 많이 드는 결과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스프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건강과 또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물 함께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스프링의 좋은 물, 장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